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0.9%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특이점이 있죠. 시장 코스피 1.9% 하락했고요. 금요일입니다. 코스닥 2.2% 하락했습니다. 일단 미증시는 금요일 날 휴장이었어요.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이죠. 자, 그러면 미증시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을 싹 다 빼고 코스피가 하락하는 2% 정도 하락하는 구간에서 정말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강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죠. 장기 평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의 첫 번째 단계는 지나왔고요. 그리고 7월 11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88,800원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고가 구간은 점점 더 낮아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고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나쁜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 왜? 신고가 구간부터 시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매도하지 말라고. 제가 지나온 주간에서 두산 엔더빌리티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180%대 수익 구간을 만들었어요. 언제부터 공략했느냐? 정확하게 여기 25년 1월, 2월 달 신고가 구간에 30% 정도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시장이 하락하면서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는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는 안 팔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적게 올라와서 여기서도 이미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이었다니까요. 30%가 적습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많은 수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 팔았어요? 시장에 대한 위험이 발생을 했으니까. 시장에 대한 위험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 때문에 빠진 종목군들은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빠진 종목군들은 절대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는 게 신고가예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지금 어떻죠?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올랐나요? 이렇게 짧게 보잖아요. 좀 올라왔어. 3만 원대부터 지금 4만 6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보입니까 이거? 그쵸? 안 보이죠? 이런 거예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삼성전자를 팔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이미 나빠질 만한 부분을 모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종목별 투자자를 보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한 달 동안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왔나요? 1조 이상의 매수세가 몰렸고요. 이 1조 이상의 매수세가 몰리는 과정에서 7월 3일 날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6천억의 외국인 매수세 그리고 3천억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가 올라가니까 뭐가 진행이 돼요?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1조 원 가까이 나왔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매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들 매집하는 과정에서 물론 삼성전자를 가지고 세력들이 매집합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시세의 구조를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을 기준해서 내가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로 실제로 7월 1일 날 180%대의 실현 수익을 남겼습니다. 싸게 사지 않았어요. 올라오는 부분을 다 확인하고 샀습니다. 이렇게 시세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 40조를 넘나드는 기업이 됐어요. 한국 시장에서 초대형주는 아니겠지만 대형주급에 속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무조건 확인하자.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제가 왜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빠질 부분이 없다고요. 올라가고 나서 사라 그러는 건 뭐예요? 가격 확인을 하자. 가격 확인을 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매집 구간. 거래가 없을 때 매집 구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락 구간을 만든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매집 구간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보세요. 올라올 때 매집 구간이 생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지 외국인들이 매수했으니까 더 갈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오랜만에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하라 그랬죠. 반도체 종목군들.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하면서도 한전기술 같이 사야 됩니다. 현대건설 같이 사야 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아직까지 안 꺾였기 때문에 굳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먼저 팔아서 한전기술, 현대건설로 갈 필요가 없다. 왜? 이건 후발주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고 요 내용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삼성전자는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이 없다고도 이야기를 드렸고 삼성전자가 시장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부분을 금요일 날에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은 빠졌지만 삼성전자 안 빠졌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가격대를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삼성전자를 제외한 반도체 종목군들 있죠. 시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올라요? 시장에서 등락을 주는, 즉 베타계수라고 하는데, 이걸 베타계수가 허용되는 부분까지,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까지 시장 수익률은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시장보다 초과 수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전부 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근데 굳이 하이닉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삼성전자는요, 변동성이 부족해서 그렇지 방향이 한번 잡히잖아요. 쉽게 꺾이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한국 시장에서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가는 도중에 꺾여가지고 박살이 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단지 변동성 측면에서는 약간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잡힌 것을 일단 확인을 했고 7월 달부터는 고가 구간이 낮아지면서 신고가, 즉 추세 전환이 확실시 되는 이 신고가 구간에 임박해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관련돼 있는 AI 반도체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 반도체 종목군들로 추가적으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조선주 그랬고요. 원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카카오그룹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나 이런 종목군들 다음 주에 매수 타점 나올 겁니다. 근데 기준이 되는 종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카카오페이를 매매하기 위해서 카카오의 추세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카카오의 추세가 잡혀 있었을 때 카카오페이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의 추세가 잡혔을 때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7만 원대부터 25만 원대까지. 이런 과정 안에서 한미반도체 어때요? 만원 초반부터 20만 원 가까이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근 20배가 올랐어요. 그런 첫 번째 시작점이 지금 삼성전자로부터 나오고 있고, 여기에는 상법 개정이라는 핵심 요인이 있다. 근데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 조정을 받은 이유는 업종 차트 잠깐 볼게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2평 정도는 만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 시작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만드는 구간부터는 시세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변동성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위험하지 않아요. 삼성전자가 추세를 딱 붙잡고 있었을 때는 상법 개정이 통과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거버넌스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 말고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주주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굳이 주주라고 붙여놓는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그걸 고쳐놨다. 시장은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시세가, 즉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초입 구간이 올 겁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와요. 만기가 지나고 나면.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만기까지는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삼성전자는 그쵸? 완만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안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HBM 플러스 파운드리까지, 그리고 설계 쪽까지 같이 포함시켰을 때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구간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주식시장의 움직이는 이유인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 나빠질 모든 부분들을 이미 반영이 끝난 상황입니다. HBM, AMD 쪽으로 지금 붙여서 가고 있죠. 엔비디아가 아니라서 아쉽다고요? 근데 이걸 이미 다 빠지고 반등을 확인을 한 이 구간이라면 엔비디아가 뒤에 붙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만큼의 하이닉스의 주가가 빠질 겁니다. 하락폭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근데 삼성전자가 가격대를 버텨주고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뺏어올 수 있다면 그 첫 번째 단계가 AMD의 HBM3E 납품이라는 겁니다. 3E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HBM4까지 진행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여기다가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있죠. 어차피 반도체 쪽으로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스마트폰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반도체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경쟁사라고 하기 조금 불편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TSMC하고는. 근데 TSMC가 추가적으로 점유율을 늘릴 수 없는 상황. 왜? TSMC도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한들 공장을 증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5%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업계의 유일무이한 1등인데 여기서 더 높이잖아요. 점유율이 너무 높으니까 지금 TSMC가 짐을 떠안게 됐거든요. 그게 인텔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높인다고요?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사들, TSMC의 고객사들, 그쵸? 어딥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이에요. 애플, 테슬라, AMD,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넘어갔을 때 퀄컴 이쪽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테스팅을 의뢰를 할 정도로 이 모든 기업들이 삼성전자에서 조금만 더 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 TSMC의 단가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TSMC 말고는 대안이 없거든요. 이 빅테크들의 대안이 없다는 거, 이건 진짜 의미하는 바가 큰 겁니다. 파운드리 산업 구조 자체가 진입 장벽이 말도 안 되게 높기 때문입니다. 그냥 장비만 들여놓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 거예요 한다 그래서 가능한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그러면 유일하게 TSMC의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구간이 나왔을 때 신고가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신고가는 어차피 가격대가 낮아지는 구간이 7월 달부터 발생을 하고 이제 25년 7월 달입니다. 기다리세요. 좋은 기회 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절대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 매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변동성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을 때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등락 구간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가 훼손되는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PSK 홀딩스, 그리고 잡주 쪽으로 넘어가면 DI나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이라 그랬죠.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어때요? 항상 말씀드리죠. 두산에너빌리티 장중 8% 상승 구간 66,800원 돌파 후에 지금 62,000원인데 66,800원 8%대까지 올라갔을 때 매수한다고요. 먼저 매수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 싸게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무슨 얘기예요? 확인하고 사자. 근데 확인했을 때는 변동성이 떨어지니까 시장이 너무 가격 부담이 생길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를 내가 만약에 장기간 물려 있어요. 왜 물려 있어요? 손실폭이 있으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언젠가 오르겠지에서 기다림을 내가 보상받으려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근데 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잡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잡주들도 있죠. 뭐 DI나 이런 것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실전 사례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도주 관련돼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2%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0.9% 하락. 시장보다 강했다. 덜 떨어졌기 때문에 아니요. 최소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하루에 5% 6%씩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최소한 조정 구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닥 구간에 있을 때는 더더욱 조정을 더 많이 받아요. 지금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매도는 하락하는 이 꼭지 구간마다 하락 구간을 만들면서 저가를 이탈할 때 공매도가 나오는 거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 주식 너무 비싸 이래서 공매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배우셨겠지만 실제 제가 확인시켜드리면 공매도 추이 보세요. 삼성전자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있죠. 삼성전자 보시죠. 어때요? 삼성전자 시장에 해지를 걸기 위해서 ETF나 이런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공매도 비중이 잡히는 거고 실제 공매도 플레이가 나온다는 건 여기 나와 있는 매매 비중이 두 자릿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두 자릿수가 나온 구간이 일단 지금 근 한 3개월 정도의 구간에서는 여기 딱 나오죠. 25년 4월 4일 그리고 4월 3일 두 자릿수 딱 넘어가죠. 여기는 실제 공매도 플레이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4월 3일과 4월 4일 날 미증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볼게요. 미증시가 4월 3일 미증시가 6% 빠진 날입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비싸니까 공매도가 나온 건가요? 공매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내용.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처럼 하락하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공매도 때문에 덜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공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까지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와서 배우시고요. 항상 제가 주도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드려요. 원전, 조선, 바이오, 반도체, 카카오 그룹주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돌아올 텐데 어떤 종목 살까요? 시장의 안전판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삼성전자에서 만든다.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했을 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렸지만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한 이후에 180%대 수익 구간 무조건 신고가 확인이라는 거죠. 조선주 최근에 안 좋죠. 근데 하나오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매매하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때요? 작년 11월, 24년 11월, 12월 달 신고가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1월 달, 2월 달에 몇 프로 수익? 2월 5일 날 57% 수익 구간. 그리고 나서 삼성중공업 2월 5일이었습니다. 잘 보세요. 2월 6일 날 매수해서 3월 19일 날 매도한 결과 17%. 언제 신고가 구간? 25년 2월 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조선해양 어때요? 삼성중공업을 매도하고 나서 매수, 매도한 결과 7%, 5%까지 알뜰하게까지 먹죠. 그리고 나서 폭락. 시장에 대한 이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DI.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한 결과 25%, 14%, 쭉 내려보면 26%, 22% 이렇게 떨어진다. 이건 제가 저 잘하죠? 이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미 바닥을 찍었고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구간에서 철저하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해서 삼성전자의 손실 금액을 만회하는 걸 넘어서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올라가나 싶었더니 이제 코스피가 빠져버리네. 근데 코스피도 22평 최소한의 22평 이후에 기간 조정 받고 가야 된다. 약간의 조정이 더해지는 거고 만기 이후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만기는 이미 다음 주 목요일 날이 됩니다.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3, 4일 안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의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주시고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도주군 중에서 7월 달에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 즉 신고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